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옛 본관동 철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내부 성면 제거 공사는 끝이 났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벽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일부 민주당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제지에 나서면서 공사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와 문화재청은 지난 1월부터 옛 본관동 철거와 일부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장길을 본떴다는 논란이 빚어졌던 본관동 1층 로비 천장과 바깥 난간 등을 포함해 일부 파사드를 증축 이전의 원형인 3층까지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 3D 디지털 데이터 구축과 건축물의 사진, 영상 등을 담은 백서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 시민과 우리 청주시 직원 그리고 미래 청주를 위한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재청과의 협의안이 나오면서 청주시는 내부 성면 제거 공사를 마치고 당초 어제부터 본관동 본격 철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변수가 생겼습니다. 시민단체가 공사용 안전용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 본관동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국보인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에 있다고 청주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당산성 청주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문화적 인식이 천박해서야. 여기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에서 철거공사 진행을 제지했습니다.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마친 만큼 본관 철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몇몇 의원들에게 면담 또는 전화로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관동 철거와 청주병원 퇴거는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청주시는 일부 진통을 겪더라도 강행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40대 남성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외도로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고 둘 사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도 곧 확정됐습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양육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는 데 필요한 출생신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생 기록에 남아서 다른 자녀분들이나 누가 서류를 뗐을 때 얘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항상 평생 명시되는 건데. 이런 사정 때문에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대리하기 위해 A씨에게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안내했고 A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미의 친생 부인의소를 최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주시가 출생신고를 한 뒤 장기보살핌에 들어가겠다는 구상. 하지만 민법을 살펴보면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 부인 소송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이가 생존해 있을 때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하도록 돼 있어 소송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엄마 그리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부적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아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다만 실제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서 그 특별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소송이 각하될 경우 A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명백히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친생 추정을 예외로 하는 민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충북도당과 전국농민회, 충북도 연맹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민사회정당이 청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어제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시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계 대표들만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충북에서는 131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충북선관위는 투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일반 공직선거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빨리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은 유권자 11만 5천여 명이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76명을 선출하고 개표는 9시군마다 한 곳씩 모두 14곳에서 진행됩니다. 전임 이시종 지사가 설립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가 결국 충북을 떠납니다. 이번 달 서울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국내 지자체와 본부 이전을 타진하는데 경우에 따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여러 문제점으로 충북이 내치긴 했지만 어느 곳에서든 무예 산업의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윤광 기자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WMC 청주본부입니다. 서울 관악구 임시 사무실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느라 어수선합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운영비 지원을 끄는 데 이어 오는 15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도배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요. 올해 조사는 다 마무리되면은 이제 엮이는 게 없는 거죠. WMC는 정착할 새 둥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 수도권이나 영남 쪽 2개 기초단체 중 한 곳과 본부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게 지원 중단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되게 크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지만 WMC 본부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WMC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내 이전지를 확정하지 못하면 과반을 넘긴 해외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외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운영비 지원이 포함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에는 난색을 보이면서도 해외 이전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든지 대주는데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좀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외로 이거 나가도 되냐. 그건 안 된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면. 설립 8년 만에 충북을 떠나는 WMC는 2029년까지 가맹국을 100개국까지 늘려 재정적으로 자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의료원의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올해 공공간호사 4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800만 원을 지원받고 졸업 후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 2년간 복무해야 합니다. 국내 유일의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의 거점이 될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이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열렸습니다. 제천시는 내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29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천연물 관련 중소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공장과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도내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충주 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만 2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디찬 방바닥에서 어지러이 뛰어노는 아이들.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와 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2명의 자녀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넷째는 4살이 되도록 걷기는커녕 제대로 서지도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아빠가 물류센터에서 벌어오는 200여만 원의 수입이 전부.
엄마는 6째를 임신 중인데 여동생 병원비로 매달 70만 원을 보내주고 나면 7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너무도 버겁습니다. 이제 아동들 이제 생활용품비, 식비, 그리고 이제 넷째 자녀 치료비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셋째 자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치료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충주 지역에서 이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동은 1,800여 명.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주 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충주 지역 아동들을 직접 돕겠다며 11명의 후원자들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우리 충주 후원회의 창립이 충주를 중심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첫 해인 올해에만 2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불우한 처지의 어린이들을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우리 충주는 아동 친화 도시고요. 아동 친화 도시가 되려면 가장 힘든 아이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힘든 아이들에게 이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어린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와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73.1%로 1년 전보다 3.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5천 원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청주시와 주식회사 LS일렉트릭은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내 폐건전지 재활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폐건전지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은 직원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분리배출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폐건전지는 재활용 효율이 높지만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돼 재활용률이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2차 전지 생산업체인 코이즈와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이즈는 올해부터 제천 3산업단지 내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연 200톤 규모의 설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천시는 1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 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라 반경 200m 이내에 10가구 이상 주민이 사는 곳에는 부지 면적 기준 3만 제곱미터를 넘는 물류창고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자연 취락지구와 학교 등의 부지에서도 200m 이상 떨어져야 창고 건립이 가능합니다. 보훈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충북 11개 시군 중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도시가 됐습니다. 보훈군은 향후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 구축과 평생교육원 건립, 학습형 일자리 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